근데 그런 업무를 본인이 해요. 본인이 저 우체국 다녀올게요 이러고 가요. 그리고 또 진짜 웃겼던 건 저희가 인감을 찍어주는 업무가 있었는데 팀에서 그런 거는 보통 인감 관리하는 실무자나 아니면 이제 인감 날인 같은 경우는 보통 팀장급들 안 해주거든요. 일일이 굳이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도장 찍어주는 업무를 본인이 손에 들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서 그 업무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되게 웃겼어요. 그런 걸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 첫 영상에서는 이직처도 구하지 않은 채 퇴사한 기념으로 가뜩이나 직무가 그지 같았지만 생계를 위해 다니고 있는 저에게 제 입 밖으로 퇴사라는 단어를 꺼내게 해준 우리 고마우신 팀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퇴사하고 난 후 그 팀장의 근황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팀장님은 성격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목소리도 되게 작고 사람 눈도 잘 안 쳐다보고 그런 성격의 분이셨어요. 근데 조용하신데 또 술도 좋아하시고 의외로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목소리도 되게 크고 여러 가지 면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이했어요. 그리고 또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스타일이셔서 윗사람에겐 깍듯하게 잘했고 본인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아랫사람한테는 은근히 조용히 잘 갈구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별로였어요. 여기서 이 팀장도 되게 웃긴 게 본인 아랫사람이라고 다 막 하지는 않아요. 아랫사람에서도 유독 좀 만만하다던가 아니면 이 팀장이 입사한 지 1년 좀 넘었었거든요. 본인보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명을 잡아요. 그래서 걔만 진짜 조용히 갈궈요. 본인보다 일을 잘 하거나 많이 알거나 이제 오래 다닌 분한테는 또 아랫사람인데도 되게 깍듯해요. 팀장이 저렇게 팀원한테 공손하고 깍듯한지 옆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저는 팀장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었고 당연히 처음에는 저도 타깃이 되었겠죠. 근데 제가 또 이제 생각보다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처음에 갑질을 하다가 중간부터는 또 말더라고요. 뭐 갑질의 예를 하나 들면 입사하고 한 달 후쯤에 제가 연차를 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차를 쓰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사유도 묻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연차를 쓰고 일을 하라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꼭 조건을 달고 연차를 승인을 해주고 제가 이제 워킹맘이었는데 애기 병원 때문에 연차를 쓰면 애기 진단서를 떼오라고 해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연차를 쓰면 제가 이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의사결정을 받아야 돼서 전화를 하잖아요. 절대 전화를 받지 않고 콜백도 하지 않아요. 이 팀장 이 팀장 새끼가 진짜 정말 업무적으로 또 힘든 건 본인 팀 직원의 업무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뭐 회사의 유통 구조조차도 모르고 실무는 당연히 모르고 근데 더 괘씸한 건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 실무를 하는 건 당연히 팀원이죠. 팀장 보고 일일이 뭐 실무를 해라, 일을 하라 그런 건 아래 사람들도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팀장이 월급을 더 받고 이제 뭔가 대우를 더 받는다는 건 일이 생기거나 팀원들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더 받고 흔히 말해서 팀장급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 책임을 안 지는 건 디폴트야. 디폴트고 때 의사결정도 해주지 않아요. 의사결정을 하도 피하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선택지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너는 왠지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메일로 싹 정리를 해서 제가 보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절대 회신을 안 해요. 회신이 이제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회신이 안 오니 또 이제 구두로 가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제가 메일 보내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본인도 몰라. 모르니까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니까 그냥 얼버무려요 말을. 그때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이러고 끝.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애매한 상태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팀원은 그 업무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팀장한테 이렇게 뭐 받은 게 없으니까 의사결정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명확한 상태로 일을 하고 업무가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아예 그 업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팀장도 웃긴 게 일을 안 해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일을 시키지도 않아요, 이분은. 그냥 정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같았어요. 이게 평범한 느낌이 아닌 게 소위 말해서 꼰대 팀장이라고 해도 막 지적이라도 하고 업무를 뭐 그지 같은 거라도 시키고 이상한 업무라도 시키잖아요. 근데 이 팀장은 일도 안 시켜요. 그래도 본인이 팀장으로 있는 팀인데 진심 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일을 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람 하루 종일 뭐 할까? 이렇게 슬쩍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때 이제 평가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평가도 우리 평가가 아니야. 이제 본인이 평가받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자체에서 평가가 되게 많은 회사였어요. 하루 종일 본인 평가자료 작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평가가 허구한 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특정 시기에만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는 뭐 하냐면, 이제 저희 팀원들, 팀장 플러스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해서 팀끼리 공유하는 스케줄러가 있었는데, 뭐 본인 일정 같은 거 세세하게 3개월치 다 적어놓고, 본인 회의 일정, 그리고 심지어 본인 일정도 아니고 팀원들 일정까지 달력에 자기가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 거 보통 팀장들은 회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일일이 다 못 적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일일이 적고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고 있고, 며칠부터 며칠 나 교육 가야 되고 이런 거 적고 있고, 그리고 연차 같은 것도 연차 보고회 건 이러면서 6월 연차 보고회 건 한 번 이렇게 월 단위로 올리고, 이제 정말 연차 쓸 시점에 다가오면 연차로 인해 업무에 부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일 보내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공유 안 해도 되는 거 되게 잘하는 분이었어요. 또 진짜 웃겼던 거 하나 있어요. 또 진짜 웃겼던 건, 보통 이제 우체국 가서 뭐 서류를 보낸다든가 뭐 계약서를 보내는 그런 업무는 사실 잡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아래 막내급들이나 아니면 실무자급들이 한단 말이죠. 뭐 계약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라든지. 근데 그런 업무를 본인이 해요. 본인이 저 우체국 다녀올게요 이러고 가요. 그리고 또 진짜 웃겼던 건, 저희가 인감을 찍어주는 업무가 있었는데, 팀에서 그런 거는 보통 인감 관리하는 실무자나 아니면 이제 인감 날인 같은 경우는 보통 팀장급들 안 해주거든요. 일일이 굳이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는 것. 근데 그것도 이제 도장 찍어주는 업무를 본인이 손을 들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서 그 업무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되게 웃겼어요. 그런 걸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말하면서 돌이켜보면, 일반적으로 꼰대나 무능한 팀장이랑은 살짝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짜 특이했어요. 이게 이제 뭐 위에 내용이 어찌 됐던, 저희 팀에서 한 업무의 프로세스의 일부가 처리돼서 일 전체가 실행이 되려면 팀장이 결제를 해줘야 이게 이제 전사적으로나 저희 팀과 연결된 타 팀에게도 이제 업무가 전달이 돼서 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팀장 앞에서 자꾸 일이 멈추니까 이게 유관부서 팀장들도 빡이 치는 거예요. 심지어 평가 같은 업무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상이랑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도 1년째 일이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원들도 이 팀장한테만 일이 가면 일이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보고를 안 하기 시작하고, 이 팀장이 중간에 껴있으면 이제 일이 중간에 홀딩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팀장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인간한테 묻지도 않고 의사결정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업무를 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의사결정이나 조언을 받을 업무가 있으면 유관부서 팀장이나 아니면 저보다 경력이 오래된 중간관리자 분에게 확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눈치는 은근 빨랐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갑질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겠죠, 본인도. 이게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트리거가 팀장이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채널을 봤어요. 퇴사한이요? 그 쇼츠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목표도 없고 당연히 비전도 없고 항상 뭐가 아니다라는 불평만 말하는 건 진짜 노답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탈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팀장이 노답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뭐 이 영상을 보고 퇴사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팀장이 정말 진짜 그지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팀장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근황 알려드릴게요. 제가 퇴사를 하고 그 팀장은 어떻게 됐는지 들었는데, 팀장은 결국 팀장에서 보직 해제가 되고 다시 팀원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잖아요. 한번 팀장이 되면 계속 보통 팀장 이상으로 올라가지, 아니면 팀장으로 유지를 하든가. 저희 회사가 그렇게 대기업도 아니었고 작은 기업이었는데도 결국 다른 팀장들이 난리를 쳐서 저희 팀장은 결국엔 보직 해제가 되고, 심지어 저희 팀은 관리팀이었는데 팀까지 바꿔서 다른 팀원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소하죠. 당연히 고소하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그 사람 결과가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저희 팀원 중 몇 명은 그 사람이 싸바싸바를 진짜 잘하니까, 그리고 강약 약강인 스타일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살아남을 거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저 사람은 진짜 결말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정말 해도 너무 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팀장이니까 급여도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큰 급여를 주고 그런 팀장 대우를 해주고,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도 적당히 해야죠. 오늘은 제 생계를 끊어버리는데 큰 공을 세우신 제
과거 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